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그린케미칼 그리고 캠트로스 모두 UAE의 탄소 중립 관련주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UAE 관련해서 하루하루 테마별로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동안 주목됐던 원전 그리고 방사능 주춤하더니 이제는 탄소 중립이 시간 외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린케미칼은 9.8%, 캠트로스는 2.84%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 패밀리입니다. 위메이드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블록체인 사업 확장한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법인인 위믹스 메나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설립했다고 밝혔는데요. 친블록체인을 내세우면서 디지털 혁신 산업 구축에 역량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2.68%, 위메이드는 1.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도 보이실까요? KC 코트렐은 9.8% 상승했습니다. 시간의 종목에서 저희들은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우선 KC 코트렐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될 텐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그런 국빈 순방 중인데 우선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지금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로는 최초로 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절차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 기업들에 대한 지켜봐야겠지만은 수주나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 오랜만에 환경 어떤 설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환경 이 탈원 설비나 다른 바이오매스 같은 여러 신사업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하면서 이쪽에 어떤 전문적으로 어떤 기술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기환경 설비나 여러 가지 이 플랜트, 기업들 그리고 다른 어떤 플랜트 국가나 어떤 정책적으로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가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야 2020년 이후로 봤을 때도 그래 좋진 않습니다.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의 좀 특징이죠. 수주를 한번 받아놓고 그거 이후에 그거에 대한 공사를 계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수주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서 실적이 좋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하고 제 생각인데 어떤 수주만 한번 크게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반전 가능성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KC 코트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재도약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저 같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 KC 코트렐이 10,000원대가 최고가이고 1,000원 정도의 현재가를 안착해 있는데 너무 올라가는 종목도 사실 들어가기 좀 무섭지만 너무 내려간 종목도 두려워지거든요.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리스크 요인은 그럼 없다고 봐도 될까요? 리스크 요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지금 현재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테마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은 이 글로벌 국가 정책에 대한 이 탄소 중립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4, 5년 동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전에 코로나 이전의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이런 대만이나 인도 같은 쪽에서 꾸준하게 어떤 수주나 수출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저는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KC 코트렐의 주가에 대한 큰 영향도 끼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KC코트렐의 이런 그 타량 설비나 이런 환경에 대한 기술력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선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모멘텀이나 어떤 회사 자체 사업 능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모든 것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외국인입니다. 오리온은 외국인이 13일 연속해서 담았네요. 이제 실적 시즌이죠. 4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판매도 잘 되고 이른 중국의 춘절로 시장의 예상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오리온은 올해 2분기부터 중국에서 스낵 신제품 출시를 강화할 계획이고 3분기부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재차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연속 담았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 삼성전자는 10일 연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2개월 PER이 14년 만에 20배를 넘겼습니다. 부진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올해 이익 추정치는 내려갔죠. 하지만 주가는 되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주 이익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외국인은 매수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지노 쪽도 함께 바라볼까요? 바로 GKL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방한 관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외국인은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적자를 낸 GKL은 최근 들어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카지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201%나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6일 연속적으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외국인의 수급 봤습니다. 관심 종목 찾아볼까요? 우선 GKL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GKL이라는 게 우리나라 뭐 카지노 기업들 그리고 뭐 롯데관광개발처럼 이 관련된 사기업도 있을 텐데, 이 GKL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이 카지노 사업에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기업도 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관광공사의 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카지노 사업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는 뭐 코로나 외에는 특별하게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면세점 사업 진출 그리고 숙박 사업 진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GKL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두 곳 그리고 부산에 한 곳에 카지노 이 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쪽에서의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만 직결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쪽과 그리고 뭐 중국 가장 큰 고객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일본 쪽에서의 무비자 입국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가들의 이런 정책 외에는 다른 리스크 부분은 없다는 게 저는 이 GKL만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일본 방문객도 성장을 한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긴 합니다. 뭐 하지만은 이 GKL의 주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번 좀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한번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를 이 카지노 관련주에서는 가장 좀 그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GKL이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리오프닝 안에서 이번에 카지노 봤습니다. GKL입니다. 이어서 기관도 함께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리오프닝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관의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세가 유입된 기업도 리오프닝이네요. 바로 하나투어 18일째 러브콜을 봤습니다. 기관은 하나투어가 현재 한국의 고객층을 완벽하게 공략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일본을 N차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일본 소도시 여행 전세기 상품을 출시합니다. 제가 일본 관광청의 통계를 보니까 외국인 방문객 중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발표됐습니다.
외국인과 동일하게 기관도 반도체를 담았습니다. TSE를 10일 연속 기관은 매수하는데요. 메모리 업황이 바닥에 근접한 지금을 매수의 적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기관 10일 연속적으로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HD 현대그룹의 기계 계열사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의 70%에 가까운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 상승에 성공을 합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양사의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기관은 주목합니다.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중국 시장 부진을 메웠고요. 두 기업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계속 낮춤과 동시에 판매 채널 다각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기관 4일째 매수합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저희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지금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지금 대외적인 환경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관계사인 현대 로템 쪽으로의 이 방산 엔진에 대한 수주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방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이 폴란드 국가로부터 이 K2 전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차 계약 끝나고 2차 계약까지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이 방산 엔진을 현대 로템과 공급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그전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약간의 기계 업종 또 인프라 관련주로 분류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방산주로서도 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연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순환매적인 장세도 있지만 해외 쪽에서의 해외 쪽의 수주가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과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원전주도 그렇고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이런 방산 엔진을 현대로템과 계약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향후 어떤 전차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행보 부분은 바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수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대로템이 이제 터키 쪽에서 트르키예 쪽에서도 현지화 모델인 알타이 전차 생산을 계획 중에 있어서 이 부분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 부분도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IRA법, 그러니까 이 전기차와 관련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있나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미국의 IRA 법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와 여러 가지 또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이 기계 장비가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2차전 전기차 관련주라고 분류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연관성을 본다고 한다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방산 그리고 전기차 여러 가지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때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기관의 순매수 안에서 저희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요약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펀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를 한번 이 테마로 묶어서 보도록 할까요? 은행 그리고 금융주 우선 많이 담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가 있죠. 은행주 만년 저평가 편견을 깨고 은행주가 비상을 합니다. 은행 지주사들의 연초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20%를 넘어섰는데요. 든든한 실적 그리고 저평가된 주가, 여기에 고배당 등이 더해지면서 은행주가 새해 주식시장의 미인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보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게임입니다. 어제 사모펀드도 게임주를 매수하면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어제 탄력을 잘 받았습니다. 사모펀드는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위즈에 베팅을 합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여기에다가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전해지면서 게임주들의 온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카오라고 하죠. 카카오도 있는데요. 장밋빛 전망이 보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거죠. 여기에 주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증권사발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사모펀드 내에서 저희 어떤 기업 마지막으로 보면 좋을까요? 카카오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올해 실적에 대한 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이 카카오의 어떤 톡 비즈나 여러 가지 이커머스 사업 쪽으로의 이 리뉴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카카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 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크죠. 뭐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출시,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그 투자를 받았던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도 지주회사 개념으로서 카카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고요. 뭐 목표가는 1차적으로 7만 원, 손절가는 5만 7천 원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연속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전반적인 성장주들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카오에 한정돼서 밝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네카오가 생각보다는 더 많이 성장주 중에서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뭐 금리가 인하된다 이렇게 논의하기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 악재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게 바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최근에 수급장이 이어지는 만큼 오늘 일정에서 전략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